자, 이제 91페이지를 보는데요. 조금 전에 대체제라는 용어를 봤어요. 대체제. 요즘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결혼해서 이제 처음 이렇게 어떤 보금자리를 이제 신혼 보금자리를 구하는데, 야, 아파트하고 연립주택하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하고 어떤 게 좋냐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게 좋아? 아파트 좋지. 근데 문제는 너무 비싸. 비싸다 보니까 부모가 안 도와주면 정말 이렇게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들어가기 힘들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은데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빌라, 오피스텔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기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개념이 일단은 대체제인데 그러면 이제 보자. 91페이지 보니까 수요 곡선이 있어요. 수요 곡선이. 그래서 보니 봅시다. 수요를 나타내는 곡선이 이제 수요 곡선인데 그냥 개념만 볼 거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흔히 수요 곡선은 우, 하, 향 하는 형태를 띠는 곡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수요곡선이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형태를 띈다? 우하향하는 형태를 띈다. 이제 왜 그러느냐 이제 그게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들어봐야 될 게 있어요. 저번에 그 나주에서 과수하는 제 친구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 잘했어. 이제 배우면 되지 뭐. 예. 자, 전남 나주에서 배과수원하는 제 친구 이름이 그렇지 정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니까. 좋아. 다음부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름 뭐라고? 정환이. 예. 이 정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있잖아요. 하루에 무조건 막걸리를 한 병을 먹어야 된대요. 안 먹으면 죽는데 얘는. 2병 먹으면 죽고 반병 먹어도 죽고 오로지 하루에 몇 병? 한 병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친구 정한이는 막걸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술이 전혀 없다라고 가정하자. 예, 얘는 몸에서 막걸리 외에 다른 술은 몸에서 절대 받지 않는답니다. 소주, 맥주, 양주 절대 안 돼. 오로지 뭐만 먹어야 된다? 막걸리. 안 먹으면 죽는다. 예.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계속 먹었나 보네. 예, 볼게요. 그러면 막걸리 가격이 있어요. 막걸리 수량이 있는데 막걸리를 무조건 하루에 몇 병을 먹어야 된다? 한 병. 근데 막걸리 가격이 한 병에 1,000원 할 때 내 친구는 몇 병을 사야 돼? 한 병. 그죠? 근데 막걸리 가격이 500원으로 하락했다 해도 몇 병을 사야 돼? 2병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한 병. 막걸리 가격이 2,000원이 되면 몇 병? 한 병. 10,000원 되면 예. 그러면 내 친구 정한이 같은 경우는 막걸리에 대한 대체제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몇 병을 사야 돼? 몇 병? 한 병. 그러면 우리 정한이 같은 경우는 대체제가 전혀 없다면 수요곡선은 수직이 될 수 있나요? 수직이 될 수 있죠. 대체제가 전혀 없다면 수요곡선은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 책에 나와 있고 제가 그린 수요곡선은 수직이 아니죠. 어떤 형태죠? 우하향하는 형태죠. 그러면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나한테 1,000원이란 돈이 있다. 나는 지금 사탕이 10개가 필요하다. 왜? 우리 조카들이 10명이 있거든. 그래서 삼촌이 사탕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게 했어. 그래서 나는 100원짜리 사탕을 10개를 사가지고 우리 조카들 하나씩 주려고 맘먹고 있었다. 그러면 100원짜리 10개면 1,000원 맞죠? 그런데 사탕 가격이 상승했다. 150원으로 사탕의 가격이 상승하더라. 그럴 수 있죠? 근데 나 지금 1,000원밖에 없는데 나는 10개가 필요한데 사탕 가격이 비싸진 거야. 10개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엄청 고민했다. 그러다가 사탕을 4개만 사기로 했다. 그러면 비싸니까 사탕에 대한 수요량을 감소시키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150원짜리 사탕 4개 사면 얼마 썼나요? 6병을 썼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조카가 10명 있잖아. 10명 있는데 4개만 사가지고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사탕으로는 안 되지만 사탕을 대체할 수 있는 껌이 있더라. 껌 한 통에 딱 6개가 들어있더라. 물어봤다. 얼마냐 했더니 껌 한 통에 400원이라 하더라. 보세요. 그러면 맨 처음에 10개를 사려고 했다는 것은 10개가 필요하니까 10개를 사려고 했죠. 근데 비싸니까 4개만 사려고 했죠. 덜 사는 거죠. 그러면 부족한 것은 이를 뭐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나머지로 메꿔 넣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사탕은 안 되지만 껌과 사탕을 합치면 10개가 만들어질 수 있나요? 그렇죠? 자, 그럼 볼래요? 100원이라는 가격에 소비자가 물건을 10개를 사려고 했대. 10개를. 그러면 이게 이제 수요량이라고 하는데 100원에 10개를 사려고 했다는 것은 아마 100원이라는 가격에 10개 사려고 했다. 아마 10개의 수량이 필요했나 봐. 10개 사려고 했다 이거지. 근데 대체재가 전혀 없다면 가격이 200원으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몇 개를 사야 돼? 사실은 10개를 사야 돼. 대체재가 전혀 없다면. 근데 요거 보니까 가격이 200원이면 소비자가 4개만 사겠대. 가격이 200원일 때 소비자가 10개를 산다면 수익선은 수직이 되는 건데 근데 200원에는 4개만 사겠대. 그러니까 수익선이 수직이 아니고 꺾이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럼 보세요. 100원에 10개를 사려고 했는데 비싸면 덜 사겠다? 그러면 10개 필요한데 4개만 산다는 것은 부족한 것은 이를 뭐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나머지 물건으로 메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비싸면 덜 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대요. 흘려들어 그냥. 그러면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비싸면 덜 산다. 비쌀 때는 덜 산다. 부족한 것은 이를 뭐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로 메꿔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체재가 존재하니까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이 개념 가지고 시험에 나와요. 근데 역시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이 개념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우리 친구 이름만 암기하고 있어라. 친구 이름이 뭐다? 정한이다. 정한이는 막걸리에 대한 대체재가 전혀 있다 없다? 대체재가 전혀 없다면 가격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막걸리에 대한 소비량은 항상 그대로다. 그럼 대체재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정한이의 수요곡선은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이 개념만 딱 기억해요. 대체재가 전혀 없는 정한이는 수요곡선이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근데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비싸면 덜 살 수 있다. 부족한 것은 이를 뭐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건으로 메꿔 넣으면 된다. 여기 이제 키포인트, 키포인트.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암기는 내 친구 이름 뭐다? 정한이다. 그렇게만 잠깐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어디 넘기셔가지고요. 96페이지 잠깐 볼까요? 어떤 것들이 또 시험에 출제가 되주냐면 맨 상단에 보니까 뭐 수요 증가, 수요 감소 뭐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어디 몇 개 좀 볼게요. 원인 보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죠. 여기 봅시다. 여기 우리 부동산학계는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그랬으니까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우리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 예,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계는 사람 사는 이야기다. 그렇게만 잠깐 들어놓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넘기셔가지고 용어 하나만 보려고 98페이지 용어 하나만. 네. 체크는 지금 하면 안 돼요. 98페이지. 자, 이제 그 표가 여러 개 있는데 두 번째 표를 보니까 유효 수요라고 보이세요? 아니, 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기 동그라미 니은에 보니까 내 말 잘못했다. 아까 그 유효 수요라고 들어본 적 있죠? 유효 수요. 유효 수요를 들어본 적 있죠? 근데 동그라미 기억이 보니까 혹시 잠재 수요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잠재란 용어만 잠깐 들을게요. 우리 이제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그 아이가 수학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 달 수강료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네, 보내드릴게요. 근데 우리 철수는 어떻게 수학은 잘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학원 원장이 바로 대답한 거, 철수가 수학에 잠재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럼 아빠인 저는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기분 좋아? 나 열받는데 나는? 만약에 우리 철수가 있잖아요. 지금 수학을 잘하면 그렇게 그따위로 대답 안 하는 거야. 철수는 수학을 너무 잘해서 이번에 수학 경시대에 내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철수가 수학에 잠재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지금 보잘것없고 그냥 그저 그런데 일단 학원비만 열심히 주면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깨우치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학원에서 잠재 능력이 있다 이런 소리 원장이 하면 그거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요구하는 거. 지금은 그냥 보잘것없고 그저 그렇다 이 말이지. 무슨 말하고 싶었냐면 잠재란 것은 현재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드러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 용어만 잠깐 들어보면 돼요. 나중에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도 뭐 잠재란 말이 나옵니다. 됐고요. 자, 다음에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 107페이지 용어를 좀 봐야 돼. 용어를 107페이지. 이제 균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균형이란 것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원하는 게 서로 같다. 그게 균형이에요. 그러면 소비자, 수요자, 공급자 서로 같은 게 이게 균형이에요. 자, 물건을 사고 팔려면 물건의 가격이 결정되겠죠. 그다음에 사는 양, 파는 양, 거래량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물건 사기 위해서 소비자는 나는 90원에 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공급자는 나는 110원에 팔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 거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소비자가 난 한 발 양보해서 그럼 100원 주고 살래라고 이렇게 한대. 공급자도 그러면 나도 100원에 팔 거야. 이제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균형이에요, 균형.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원하는 가격이 서로 같은 거.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양과 공급자가 팔고자 하는 양이 서로 같은 거. 그걸 갖다 우리는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균형은 서로 같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거 잠깐 한번 그려보면요. 볼게요. 수요곡선과 공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두 곡선이 교차하는 점 있죠. 이 점을 균형점이라고 해요. 무슨 점? 균형점. 예. 균형이란 것은 수요 공급자가 서로 원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소비자 공급자가 원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점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 100원이라고 하자. 이 100원을 무슨 가격이라 한다? 균형 가격. 무슨 가격? 균형 가격. 다음. 100원에 의해서 소비자 공급자가 사고자 하는 양도 10개고 팔고자 하는 양도 10개다. 그러면 이 10개는 균형 거래량이라고 그래요. 무슨 양?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에 막 이렇게 점 찍어 놓고 다음 중 동그라미 가로 기억에 들어갈 점의 이름이 뭡니까? 이런 건 안 물어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자, 이거 무슨 점? 균형점. 무슨 가격? 균형 가격. 무슨 양? 균형량 또는 균형 거래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한 장 더 넘기세요, 아예. 넘기는데, 이제, 다른 대부분의 교재들은 여기다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냥. 요렇게 하면, 요 선이 수요 곡선이죠? 요 선이 무슨 곡선이에요? 그러면 공급량이, 예를 들어서 공급량이 120개고, 수요량이 100개다, 80개다. 그러면 누가 더 많아요? 네. 초과란 말은 많다란 말이거든요. 초과, 많다. 그러면 공급이 더 많죠. 그러면 공급이 더 많다 해서 초과 공급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다음, 요 밑에 거 볼까, 밑에 거? 여기는, 요게 지금 공급선이잖아요. 공급량이 80개래. 여기 수요곡선, 수요량이 120개래. 그러면 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초과, 수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뭔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책 쓰면서 빼버렸어요. 필요 없거든. 시험에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용어만 물어봐. 용어만. 그러면 우리 용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초과 공급이란 것은 누가 더 많다? 공급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수요량은 100개인데 공급량은 150개래.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다. 맞죠? 그래서 초과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초과 공급이 나타난다면 앞으로 물건 가격은 상승하겠냐 하락하겠냐? 하락한다.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맞추는 거 아닌가요? 왜? 동의 안 하세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럼 결국 나중에는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렇죠. 다시. 초과 수요라는 것은 누가 더 많대요? 예, 수요. 수요가 100개라면 공급은 50개래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래. 그럼 결국 가격은 상승해 하락해? 상승하죠. 그렇죠. 대부분의 책들은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너무 복잡한 그림을 제시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있잖아요.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은 계속 용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내용들 가지고 하나씩 다 집어넣으려고 할 필요 없이 싹 빼버렸습니다. 잘했죠? 그렇죠? 책은 있잖아요.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다시. 초과 공급은 누가 더 많다? 공급이 더 많다. 초과 수요는 누가 더 많다? 수요가 더 많다. 네, 그렇게. 자, 이제 있잖아요. 10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이제 맨 밑에 반가로 3번에 보면 뭐 수요 곡선과 공 곡선의 이동. 자, 혼자 읽어볼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수요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2번 수요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 상황 3번 4번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여기서 시험에 아주 출제가 좀 잘 됩니다. 근데 복잡한 것 같은데 아주 쉽게 나중에 끝낼 거 아주 쉽게. 예,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바로 전 단계를 한번 연습을 해보자. 자, 이제 볼 거예요. 물건이 있는데 물건의 수요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물건의 공급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수요가 종전보다 증가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공급이 증가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각각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종전에 비해서 앞으로 물건의 가격과 물건의 균형 거래량은 종전에 비해서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일단 봅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도 눈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학개론은 나한테 와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자 겨울이 옵니다. 네. 패딩 점퍼가 있는데 요즘 비싸죠. 패딩 점퍼가 엄청 비싸죠.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우리 집은 모든 옷이 다 밀레예요. 밀레. 예. 그건 좋죠. 예. 근데 하나도 안 사요. 왜냐면 우리 저 후배의 재유 씨가 밀레 다니거든. 그래가지고 패딩도 집사람 거, 내 거, 우리 거 1년에 2벌씩 가을 잠옷 보내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대부분의 옷이 다 밀레야. 그러면 부럽지 않나요? 어쨌든 그래서 옷 살 때 돈이 안 들어서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재수 씨만 보면 앞으로 오랫동안 다니라고 내가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고 끝까지 참고 다니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볼게요. 패딩이 예를 들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근데 학원 밑에 가게 보니까 30만 원인데 비싼 거야. 어쨌든 하루에 한 5벌 정도 이렇게 팔리더라고요. 근데 겨울이 왔네. 겨울이. 엄청 춥네. 올겨울은. 그럼 패딩 점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죠. 그러면 종전을 위해서 가격은 상승하겠어요? 하락하겠어요? 상승하겠죠. 사람들이 막 더 사려고 하니까 물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하루에 5벌 팔리던 게 7, 8벌, 9벌 팔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거래량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겠죠. 증가하겠죠. 이제 아마 지금 이해됐죠? 네. 근데 좀 이따 이제 이거 끝나면요. 혹시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보면 안 된다니까. 집에 가서 보면, 우리 선생님 말 잘못했나 보다. 가격이 비싸면 수요량은 감소해야 되는데
또 엉뚱한 소리 할지 몰라. 그러니까 복습하면 안 돼. 12월 달은 절대 복습하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서 듣고 끝내버려야 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다시. 봄이 왔어. 날씨가 따뜻해져. 패딩 점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감소해. 안 살려고 그래. 그럼 가격은 상승해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한두 벌 팔기도 힘들 수 있죠. 거래량이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겠죠? 그렇죠? 이 순간 이후로 다시는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헷갈려 버려요. 이제 또 집에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왜 감소한다고 하지? 엉뚱한 소리 할 수가 있어. 수요량이 아니고 거래량이야. 거래량. 다시 이제 패딩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못 샀는데 이번에 밀레에서 대량 공급을 한 거야. 그냥 박리담의 식으로 가자 이거지.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물건의 가격이 상승해, 하락해요? 하락하죠. 그러면 싸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못 샀거든. 근데 싸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그러면 거래량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죠. 다음. 패딩 공급이 감소해. 물건이 부족해. 그럼 가격은 상승해, 하락해? 상승하죠. 그러면 막 50만 원, 60만 원 되는 거야. 그러면 사고자 하는 양도, 거래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잠깐만 봐봐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르는 거 당연해요. 수요가 감소해도 가격은 하락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하죠? 당연하죠? 공급이 귀해지면, 줄어들면 가격 상승하는 거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사실은 이 공부를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 제가 아는 그 약재상 하는 분도 그래. 어성초 알죠? 어성초. 예. 어성초가 뭐 간에도 좋고 뭐 탈모에도 좋고 이런 거 가지고 어성초 바람이 한번 확 불었잖아요. 어성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니까 어성초 가격 확 올랐거든요. 엄청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천지의 사람들이 이제 어성초를 다 심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더라 처음에 한 번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뭐 한의사랑 나와가지고 좋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어성초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말린 게 키로당 얼마인가.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5배가 이렇게 가격이 뛰었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나 나나 다 뭐 심었어, 이제. 어성초 심었어. 그래서 어성초가 이제 똥값이 돼버린 거야. 왜? 공급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은근히 또 순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칙이 하나 있어. 오늘은 그냥 들어만 보면 되는 거야. 증가 나왔어요? 양도 증가네? 맞아요? 증가 나왔어요? 양도 증가네? 그죠? 예, 오늘 들어보는 거야. 감소 나왔어요? 감소네? 감소 나왔어요? 감소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런 법칙을 써먹는 거야.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면서 읽어버리는 거야. 보면서. 그냥 한번 따라서 해보게요. 그냥. 예. 증가는 증가, 감소는, 자, 다시. 증가는 양증가, 감소는 양감소. 시작. 증가는 양증가, 감소는 양감소. 다시 한번 시작. 증가는 양증가, 감소는 양감소. 예, 맞네. 그죠?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맞네. 다시 한번 해. 시작. 증가는 양증가, 감소는 양감소.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가지고 일일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시험은 짧은 시간 내에 답을 끄집어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냥 읽어보는 거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업 들어가면 이제 무조건 제가 막 윽박지를 거예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양은 증가해 감소해. 그러면 생각하면 제가 막 뭐라 합니다. 왜? 뭐라고 써놨어? 증가로 써놨으니까 수요 증가 양.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 봐봐. 여기서 증가 감소가 뭘 말하냐면요. 이게 뭘 말하냐면 거래량의 변화란 말이야. 이놈이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화내는 거 아니에요? 화내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화는 오늘 안 낼 거고 1월달, 3월달 이때 이제 모르면 막 뭐라고 할 거야. 이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자, 수요 증가 양. 그 증가로 써놨잖아. 어? 공급 감소 양. 감소. 수요 감소 양. 공급 증가 양. 증가. 봐봐. 한글 못 읽어? 증가 나오면 양 증가고
감소는 양감소 이렇게 그냥 끝내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할 거니까 지금은 한번 들어보는 거야 그냥. 예? 자, 증가는 양증가, 감소는 양감소 시작. 증가는 양증가, 감소는 양감소. 요런 방법을 써먹어야지 책에 막 한 열 몇 개 쫙 나온 거를 다 보지 않고 그냥 툭툭 보면서 답을 찍어내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가. 시작. 증가는 양증가, 감소는 양감소. 좋아요. 다음 112페이지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충격, 변화를 줬을 때 돌아오는 반응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탄력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개념 정리를 일단 쭉 먼저 좀 할게요. 단가로 1번에 보니까 수요 무슨 탄력성 나왔어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나왔어요. 가격 탄력성. 그러면 어디 그대로 볼게요. 방금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예, 그냥 칠판만 볼게요. 이번엔 책에다 체크하지 말자고 그랬으니까. 그럼 수요가 나왔으니까 언젠가 누구도 나오겠어요. 그렇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어디인가 저 뒤에 있을 거예요. 볼 필요는 없으나. 그러면 이렇게 탄력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가격 옆에다 가로를 쳤죠. 그러면 이 말이 없더라도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그래서 수요 탄력성은 뭐 수요 가격 탄력성이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 그냥 한번 들어보자고요. 들어보자고. 자 어디? 수요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돈 주고 물건을 선택하는 사람 맞아요? 맞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다양하고 많으면 수요가 탄력적이다라고 불러주고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제한되면 수요는 비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돈이 많은 사람하고 돈이 적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더 많을까? 돈이 많을수록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더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탄력적이야. 그래서 고소득층일수록 더 탄력적이고 저소득층일수록 더 비탄력적이다라고 그렇게 감 잡아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 식당 가서 음식 먹어도 메뉴판 있죠? 메뉴판 보면 앞장 뒷장 막 넘기면 통상 앞쪽에 가격이 싼 게 있고 뒤쪽으로 넘기면 가격이 비싸지죠?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돈이 많은가 보다. 통상 식당 가서 그 메뉴판 안 보고 예, 사장님 오늘 제일 맛있고 좋은 거 갖고 와보세요. 뭐 이런 스타일인가 보네. 돈이 많아? 많게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 수업 시간에 도움 안 되는 뷔페를 많이 갔어요? 수업 시간에 도움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 고소득층일수록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다양하고 저소득층은 단순하겠죠. 그래서 일단 개념 한번 잡아봤고요. 다음 공급의 가격 탄력성 볼 겁니다. 공급이라는 사람은 물건을 시장에 조달하는 주체입니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충분하게 많은 양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공급이 탄력적이다라고 불러주고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충분하게 제공해 줄 수 없으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냥 흘려 듣자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은근히 좀 잘 나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주거용도 하고 아까 부동산의 용도는 뭐라 그랬더라? 주상공. 그러면 주거용도 있고 상공업용도 있다라고 하자. 근데 우리 시험에 요게 잘 나오네. 주거용 부동산이 상공업용 부동산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자, 보자고요. 이 전철역 입구에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가 이렇게 있어요. 예. 1번 출구 옆에는 학교도 많고 관공서도 있고 유흥시설도 많아. 예. 그래서 여기다 편의점을 했더니 상업용을 했더니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거야. 근데 바로 30m 앞에 있는 2번 전철 출구 옆에 바로 옆에 있는 3번 전철 출구 옆은 장사가 그만큼 안 될 수도 있죠. 예. 이건 공원 옆이야, 공원 옆이야. 이건 주거단지야. 이렇게 하면 어디? 상공업용 부동산은 말이죠.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게 목이 중요한 게 목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공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말 목 포인트 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좋은 지점을 대체할 수 있는 지점이 상대적으로 많을까 적을까? 적어. 금방 끝내주기 화내지 마요. 다음. 근데 이 동네에 사립초등학교가 들어왔었어. 예, 엄마들이 원하는 꿈과 희망이야. 근데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갑돌이는 그 근처 살아. 그러면 학교 보낼 수 있죠. 근데 갑돌이 아파트 살거든. 근데 이 교육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갑돌이 아파트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빌라도, 오피스도, 길 건너에 있는 을돌이 아파트에서도 갈 수 있죠.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지역 내에서 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갑돌이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은 지역 내에서 많아 적어. 많죠. 많죠. 그러면 주거용은 상대적으로 대체제가 많아 적어. 더 많죠. 상공업용은 적죠. 그러니까 누가 더 대체제가 많다? 주거용이 더 대체제가 많다. 그래서 듣고 잊어버려도 좋다.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다. 시작. 예, 이놈은 있잖아요. 우리한테 완전히 우리 목숨 살려주는 형태로 나와. 다음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3번. 주거용 부동산보다 상공업용 부동산이 더 탄력적이다. 이런 게 가끔 나와요. 답으로. 오답으로. 틀렸죠? 누가 더 탄력적이다? 주거용이 탄력적이다. 오늘은 공부하자가 아니고 대화하자. 대화하자니까 그냥 누가 더 탄력적이다. 시작.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다. 됐습니다. 그 소리만 한번 들어보면 되겠고. 공급의 탄력성. 이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책 안 필라고요. 그냥 안 필라고. 말로 합시다. 한번 대화를 해보자고.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하고 일반 재하고는 누가 더 탄력적이다? 일반 재하.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안 물어보고 일반 재하에 비해서 부동산은 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물어봐. 맞죠? 일반 재하 이런 거는 짧은 시간 내에도 많은 양을 충분하게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공급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죠. 근데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 부동산은 착공과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일반 재하에 비해서 부동산은 공급이 더 탄력,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다음, 이것도 물어볼게. 단기 공급, 장기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단기 공급이란 것은 짧은 시간 내에 물건을 만들어내라 이 말이고, 장기 공급은 보다 더 충분한 시간을 주고 물건을 만들어내라 이 말입니다. 단기 공급, 장기 공급 누가 더 탄력적일까요? 어? 장기지. 이 학생은 지금 헷갈리는 게 여기서 헷갈렸어. 일반 제한은 만드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물건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아니고 시간을 주고 만들어내라고 한대. 야, 너 일주일 내에 만들어내. 그럼 이만큼밖에 못 만들어내. 근데 너 2달 동안 만들어내. 그럼 훨씬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단기 공급은 탄력, 비탄력, 비탄력. 장기 공급은 탄력적.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그러니까 이 학계론은 있잖아요. 진짜 나중에는 우리 살려주는 과목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헷갈리는 게 많아 처음에.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복습하면 안 돼. 12월 달에. 진짜로 하면 안 돼. 1월 달은 제가 복습하라고 딱 정해주는데 12월 달은 그냥 이 자리에서 딱 듣고 놔둬버려야지. 이 자리에서 들은 거 가지고 집에서 생각해버리면 막 이제 막 생각이 짬뽕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복습하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냥 이 자리에서 듣고 넘어가면 돼. 얼마나 과목이 좋아. 집에 가서 절대 공부하면 안 된다. 공부하다 걸리면 때려 죽인다.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여기서 즐기고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즐기고. 네. 하나만 더 그러면. 정부의 공적 규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탄력적, 비탄력적? 그렇지. 공적 규제가 완화될수록 공급은 탄력적. 예, 그 소리만 잠깐 들어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기본 개념만 잠깐 느끼고 끝냈어요. 다음, 이제 뭐가 또 나오냐면 이제 곡선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115페이지에 보면요. 어디 114페이지를 보면 이제 수요 곡선이 보니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여러 개의 수요 곡선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역은 니은은 비탄력적이고 리을은 탄력적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수요만 있는 게 아니야. 수요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118페이지도 잠깐 보기만 하게 그냥 우리 책 쇼핑하게 쇼핑.
118페이지도 보니까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이 있죠? 그래서 이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렇게 잡아내는 게 있는데 이제 책을 안 봐. 여기 주목 왔어요. 책 안 보고 딱 정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네. 자동차 연비가 있다. 예. 리터당 몇 킬로미터 갈 수 있느냐 연비가 있는데 자 일반 도로를 차가 주행을 하면 1리터당 10km 나오기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고속도로를 진입하면 차량 연비가 급격히 좋아져. 맞지요? 그 이유는 고속도로 들어가면 노면이 평평히 급해요. 평평하죠. 그러니까 차가 탄력받아서 잘 나가는 거야. 그러면 노면이 평평하다는 것은 고속도로 땅바닥 노면은 수직에 가깝다, 수평에 가깝다. 수평에 가까운 거예요. 한번 써볼게. 수평 가서 고속도로 노면이 수평인가요? 수평이야? 아니지. 그치. 수평에 가까운 거지. 수평은 아니지. 그죠? 너무 심각하게 표현 짓지 말고요. 네. 수업 시간에 막 너무 심각한 눈으로 쳐다보면 그게 진짜 이게 테러하고 똑같아. 테러. 왜냐면 학생들이 다 심각하게 선생님 쳐다보고 있으면 선생님 뭐가 죄야. 이 내용이 그런 거지. 근데 그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면 무섭잖아. 잠자다 또 기억날지도 몰라요. 생각날지도 모르니까 좀 웃으면서 자. 웃어. 스마일. 웃어. 그렇게. 계속 나는 다른 과목 모르겠고 내 수업 시간에는 째려보지 말고 무조건 웃기. 네. 자, 수평이 가까우면 차가 탄력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평이 가까우면 탄력적이다. 다음. 근데 차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가지고요. 경사가 급해지면 급해질수록 차가 탄력받을 수 있어, 없어? 없지. 탄력의 반대는 뭘까? 비탄력적이다. 자, 두 개 묶어서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이다.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이다. 이것만 가지고 고속도로만 가지고도 문제 풀립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 잠깐만. D 곡선이네. 무슨 곡선? 수요 곡선에다가 자, 보세요. D라고만 나오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하나만 있으니까 D가 나오는 거야. 그죠? 수요 곡선. 근데 수요 옆에 A가 있다는 것은 수요를 구분하기 위해서 A를 붙여놓은 거야. 그럼 뭐도 나올까? B도 나오지 않을까? A의 수요 곡선, B의 수요 곡선 이렇게. 그죠? 그러면 곡선이 하나의 그래프상 두 개 나온다는 것은 비교시킨다 이거지. 비교. 예.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둘 중에 누가 더 탄력적이냐라고 안 물어보고 둘 중에 어떤 놈이 더 대체제가 많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자, 봅시다. 아까 고속도로 했어. 다시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이다.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이다. 누가 탄력적이야? 이게 탄력적이네. 얘는 비탄력적이네. 아까 수요 탄력성은 대체제의 유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가 더 대체제가 많아? 누가? B. 답은 B다.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책에 막 이제 책이라서 막 이렇게 써놓고 그랬는데 저도 쓰고 그랬는데 사실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고속도로 하나만 잡으면 돼. 됐죠? 다음. 요것도 물어보네. 뭐야? 공급 곡선이야. A가 붙으면 A의 공곡선. 공급 옆에 A를 붙였다는 것은 누구도 나오겠어? 그렇죠. B도 나오겠지. 여기 나와. 곡선이 이렇게 주면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예. 둘 중에 누가 단기 공곡선이냐 이렇게 물어봐. 수요 공급 모두 다 똑같아. 자,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했죠? 그렇죠? 그래서 봐라. 누가 수직에 더 가깝냐? 그럼 A가 비탄력적인가? B는 탄력적이죠? 자, 아까 부동산 공급은 착공과 완공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어. 그러면 너무 짧은 단기에는 공급이 원활하게 못 나와. 단기는 공급이 탄력, 비탄력. 비탄력. 이게 단기 공급 곡선이네. 장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공급이 보다 더 탄력적일 수 있죠. 요게 장기네.
누가 단기 공급 곡선이야? A죠. 그래요. 됐어.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 하면 돼. 책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한 3, 4월 지나고 그다음부터 5월부터는 이제 실전 모드로 딱 돌리면 되는 거야. 예. 지금은 고속도로는 편하게 생각해라. 책도 볼 것도 없고 책에다 막 제가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놨어. 이거는 책이니까 써줘야 돼. 근데 실제로는 필요 없어. 자, 다시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뭔 말인지 기억했죠? 한번 다시 해볼게. 이제 책 보지 마. 책에는 어디인가 있는데 보지 말고 이 주목하세요. 여기 수평이라고 나왔죠? 어디가 수평이라고 나왔어? 잘 봐봐. 100점이 만점이죠? 99점이 만점이야? 만점이 가까운 거지. 그죠? 그러면 수평에 가까우면이라고 있으니까 수평은 아닌가 봐요. 그죠? 가까운 것 뿐이지. 근데 정말 수평이면, 완전한 수평이면, 자, 볼래요?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완전 수평이면, 그냥 수평이면 무슨 탄력적일 것 같아? 그렇지. 얘는 그러면 그냥 탄력적이 아니야. 완전 퍼펙트하게 탄력적이야. 이렇게 가야 돼. 다시. 이게 뭐라 써놨어요? 수직이라고 써놨어? 수직에 가까우면이라고 써놨지 수직이라고 안 썼어요. 그러면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그러면 정말 수직이면, 완전한 수직이면, 그러면 그냥 비탄력적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어떻게 할까? 완전 비탄력적. 사실 이거 하나 잡는데도 이게 1시간짜리. 근데 우리는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시험에서 딱 지문을 보고 답만 찍어낼 수 있게끔 끌고 가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탄력성에 따른 곡선의 형태, 기울기가 있어. 딱 하나 뭐만 생각하자. 고속도로 생각하자. 고속도로. 자, 한번 묶어서 읽어보자. 자, 1번, 2번, 3번, 4번. 1, 2번 묶어서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3, 4번 묶어보자. 시작.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이게 엄청 크게 작용할 겁니다. 다시 한번 1번부터 하고 이제 마무리 질 거예요. 자, 1번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네. 자, 어디? 오늘 우리 했던 거 마무리 정리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앞에 뭐 토지의 특성 이런 거 하지 말고, 근데 그 중에 요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부증성. A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아까 몇만 제곱미터에 있다? 100만 제곱미터에 있다. 택지도 있고 농지도 있고 임지도 있었다. 근데 택지 수요가 증가해서 택지가 부족하니까 농지나 임지와 같은 다른 용도를 택지로 일부 전용해서 쓸 수는 있었다. 그런다 하더라도 A 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 100만 제곱미터는 변함이 있었다 없었다? 항상 양이 똑같았죠? 아까 물리적 공급은 곡선이 어떻게 되더라? 그래, 뭐 수직이었는데 됐고. 그러나 A 지역 내에서 택지의 양은 늘어날 수 있었나요? 있었지. 다른 용도가 줄어드는 대신 택지의 양이 늘어날 수 있었죠. 그거는 경제적 공급이라고 한다. 따라서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한번 해봤죠? 네. 다음 두 번째. 부동산 싸다 비싸다? 그냥 수요가 아니고 무슨 수요? 부동산은 비싸기 때문에 그냥 수요가 아니고 뭐가 수반된? 구매력이 수반된 유효 수요이다. 아까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유량과 저량 해봤죠? 일정 기간 동안 걸쳐 측정되는 것은 유량.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것은 저량. 네. 다음. 대체제 보완제가 있는데 대체제만 알고 있으면 돼. 콜라 사이다는 둘이 대체제 관계 맞냐?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대체제인 사이다의 가격은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싸니까. 그럼 결국 사이다에 대한 가격은
상승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예. 다음. 내 친구 이름이 뭐더라? 그렇지, 정한이. 얘만 기억하면 돼, 지금은. 예, 정한이. 예. 그죠? 정한이는 무슨 술만 먹더라? 하루에 무조건 한 병인데 대체제가 전혀 없다. 그럼 가격이 아무리 상승한다 하더라도 막걸리에 대한 소비량이 절대 감소하지 않고 곡선이 무슨 형태가 된다? 수직인다. 근데 수욕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결국 뭐가 존재하는 것이다? 대체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 친구 정한이는 대체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욕선은 수직이 된다더라. 그 소리만 잠깐 들어보면 되겠다. 다음, 균형의 개념. 균형이란 것은 소비자, 공급자가 서로 원하는 게 같다, 다르다? 같다. 서로 원하는 가격이 똑같고 원하는 사고자 하는 양, 팔고자 하는 양이 똑같다. 그게 균형이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나중에 실전에서 써먹을 중요한 게 있는데 생각을 하지 말고 따라해라. 증가는 양증가, 감소는 양감소. 시작. 증가는 양증가, 감소는 양증가. 공급 증가, 양. 생각하지 말라니까. 공급 증가라고 그랬잖아, 증가. 그때 증가라고 끝났잖아요. 그럼 증가야. 자, 수요 감소 양. 공급 감소 양. 수요 증가 양. 공급 증가 양. 생각하지 마. 한글로 증가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증가니까 증가고 감소니까 감소.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써먹어야 돼요. 다시 한 번만 더. 증가는 양증가, 감소는 양감소. 시작. 증가는 양증가, 감소는 양감소. 다음. 탄력성. 수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소비자는 물건을 고르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다양하고 많으면 수요가 탄력적.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제한되면 수요는 비탄력적. 다음.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원하는 물량을 충분하게 많은 양을 제공해 줄 수 있냐 없냐. 자, 시장에서 원하는 물량을 충분하게 대처해 줄 수 있으면 공급은 탄력적.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 줄 수 없으면 공급은 비탄력적. 우리 시험에 정말 잘 나온 질문이 하나 있더라.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의 가격은 하락한다, 상승한다? 예? 예,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고요. 너무 뻔하니까 안 나오고 대신 이게 이렇게 나와.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데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 때하고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어떤 경우에 주택 가격은 더 많이 오르냐? 예, 생각해봐 이제. 빨리 찍어. 확률은 50%야. 오늘 대답 못하면 오늘 집은 못 가.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가격이 오르긴 오르죠. 근데 주택 공급이 탄력적으로 증가할 때하고 비탄력적으로 증가할 때 어떤 경우에 가격은 더 많이 오르냐? 그렇지? 집 달라고 해도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많은 양이 증가될 수 없다면 가격은 올라도 더 많이 오르겠죠? 이거는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동네에서 나타나는 모습 아닌가?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지문이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지문 몰라도 돼요. 지금 있잖아요. 개념만 들으면 돼. 개념만. 다음. 고속도로. 수평에 가까우면 다시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돼요.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절대 복습하지 마세요. 방금 배웠던 것도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1층 내려가는 순간 다 놓고 가세요. 예, 그래서 대신에 제 목소리만 기억하고 다니면 돼. 예, 그리고 오늘 처음 오셨죠? 저 처음 봤죠? 제 이름 누군지 아세요? 내 이름만 알고 다니. 정한이 이름 정한이도 알아야 되고 내 이름만 알고 다니세요. 그래서 어쨌든 12월은 절대 복습하지 말고 그냥 자꾸 흘려 보내야 돼요. 예? 예. 자, 그래요. 그러면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 주에 부동산 이렇게 경기 변동부터 또 시작을 하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